네, 사퇴와 재신임 전당원 투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려면 당신도 의원직이든 자치단체장 직을 거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승부수였죠. 일단은 공식적으로 사퇴 제기를 직을 걸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당내 비판 목소리는 여전한데 지도부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퇴를 하려면 사퇴 요구를 하려면 직을 걸어라라는 게 장동현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그 네. 발표 시점으로 내일까지였는데 이미 지났죠.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락 된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내 비판 목소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는데 밖에서 언론이 보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뭐 상당히 건강한 비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갈등의 국면에서 이 상황을 이제 보시는 것은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목소리조차 없다면 이건 정상적인 당이 아닌 거죠. 민주정당이 아닌 예. 거죠. 그러나 저는 당 대표를 사퇴하라라고 하는 건 조금 맥락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당 대표가 뭐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예. 이 문제는 사실은 당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었고 윤리위원회가 있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시키면 다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장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까? 다 본인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사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모습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라고 그랬을 때 하지 예. 않았고 어떤 당의 공식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는데 근데 거기 대고 당 대표가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맥락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절차에 부분에 따른 대해서는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 대해서는 제명이 과했다, 뭐 적절하다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이게 당 대표가 사퇴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총회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몇몇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과잉 대표돼서 언론에 과잉됐다. 알려졌을 뿐이지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고 예. 그러나 일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영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 지나간 일요일까지 이 문제를 좀 수습하거나 정리하지 않고는 지방선거 체제로 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그런 결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은 이제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건강한 비판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절차에 따른 행동을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사퇴 요구로 바로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지도 않는 네. 요구였고 그게 당 대표가 본인이 어떤 의원이나 어떤 단체장이 사퇴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네 사퇴할게요. 예. 이렇게 되면 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직을 다른 걸라고 최고위원들도 있는 것이고. 예. 예, 예. 진짜로 직을 걸라고 하니까 아무도 직을 걸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는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저는 뭐 100%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을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부적절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장동혁 대표 특유의 스타일 같아요. 특유의 스타일이고 뭔가 책임을 요구할 때는 당신도 거기에 상응하는 진정성 있게 하라는 정도의 취지지 예. 뭐 이걸 걸라는 것을 무슨 뭐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비판들은 전혀 그 분위기를 보신 분들은 적절치 않고요. 사실 나름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사안사안마다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사실은 비장하다. 비장합니다. 보시면 예.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저는 뭐 연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본인도 저한테 그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나도 누군가의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을 요구할 때는 직을 나도 건다. 걸고 한다. 음.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지. 어떻게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사퇴를 함부로 얘기하냐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사실 한 적이 예. 있어서
저는 뭐 결국 그렇게 할 것이라고 느끼고 이 있었죠. 자리에 있었던 지난주에 왔던 김용태 의원 처음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요구했던 분이죠.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의원직을 걸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치가 무슨 폭합판이냐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의원 자리를 걸고 사퇴 요구를 안 한 분들의 주장은 직을 걸긴 아깝다가 아니라 그런 조건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묻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사건이 직을 걸고 요구하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해서 일단락됐다고 하는 거는 성급한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김용태 의원의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예. 이 자리였습니까? 예. 딱 그 근데 자리에 그때 앉으셨습니다. 정확한 김용태 의원의 얘기가 재신임 투표 받으세요가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재신임이라는 방식도 예.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의외로 그게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김용태 의원은 친한계의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아니 우리는 재신임을 요구한 것 아니었는데라고 발을 뺐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김용태 의원이 혼자 남은 게 돼버렸고 나중에 결국은 이 재신임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판이 커지니까 예. 사실은 김용태 의원도 조금 당혹스러웠던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폭합판이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김용태 의원에게 감히 조언을 하자면 예. 본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의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도 이를테면 재신임이나 사퇴 같은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어야 하고 그 얘기를 수습할 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처음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가 만약에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 그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방안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제 이랬어야 되는데 저는 김용태 의원의 발언 태도나 이런 것들도 적절치 않았다. 적절치 않았다. 적절치 않았다. 이 부분을 폭합판으로 치환하는 것은 우리 당인의 자세는 아니죠. 본인도 비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까지 왔으면 본인이 처음 제기한 재신 문제에 대한 좀 더 심각한 담론으로 응수를 해야지 이게 폭합판이냐 이렇게 얘기한 건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직을 걸고 사퇴 요구를 하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어제까지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는 네. 사퇴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죠.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아니고 없죠. 그건 예. 아니지만 예. 그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사퇴 요구든 재신임 투표든 요구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의 발언의 진정성이 좀 더 떨어지는 정치적 해석이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뭐 순수성은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는 조금 하기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예. 이유 때문에. 어제 그러면 그때 하라고 했을 때는 왜 안 안 했냐. 했느냐? 내 직 때문에 그랬느냐? 이런 또 이제 비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15,000석이 가득 찼었다고 하는데 혹시 좀 보셨습니까? 뭐 일부 몇 일부. 대목만 봤는데 뭐 크게 내용에서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제명의 부당성 계엄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을 쭉 하셨는데 뭐 결론부터 뭐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제는 저희 당인이 아니고 뭐 개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하시든 뭐 저희가 평론할 영역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으로 대응할 건 뭐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이제는 뭐 개인이시기 때문에 네. 뭘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어제 심각하게 콘서트 대응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콘서트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한동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됐던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 프로젝트는 윤석열이 시작했고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된 건 사실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당무위 감사 윤리위 결정이죠. 이게 조작됐다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예. 그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이 아마 그런 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검사에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정치적 사안을 상당히 프레임으로 보시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초반에 막 그 불신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불편한 관계나 이런 부분들 중간에 중재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 중재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답답해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봐 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 쪽의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에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한 부분도 많은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근에 있었다는 분들이 언론 특히 이런 프로 같은 데 나와서 굉장히 좀 과잉되게 한다는 느낌을 제가 사실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보셔도 되는데 그리고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쓴 것이 뭐 언더 친윤에서 뭐 주도를 했다 뭐 찐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그 당시에 예.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전략기획부총장이었던 신지호 부총장이 그 말씀을 처음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이 저는 전혀 실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했고 이제 원내 주도부가 아닌 원내 주도는 이제 가로로 치고 모르고 지금 근데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원내 주도부는 그 윤과 한의 갈등을 조율하려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배치된 것 같진 않아요. 주도한 건 뭐 당시 찐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데 조율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던 거는 맞다라는 걸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그런 식의 갈등 국면을 서로가 서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예.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 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몰아내는 게 아닌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 게다가 예.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장기간 밀접하게 정치를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예. 그 불만이 좀 더 감정적으로 정폭된 상태로 서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꼭 몰아내려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적절한가라는 좀 의문이 하나 과잉이다라는 있고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장동혁이 완성했다. 이건 어떤 논리적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장동혁이 알겠습니다.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됐다는 뜻인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함부로 됩니까? 저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인데 이 부분을 자꾸 이 국민의힘의 그 지난 1년 동안에 소위 정치 행위들을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상당히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예. 시간은 많지 않고 예, 예. 여쭤보고 싶은 건 예. 많기 때문에 예. 자주 나오시면 제가 예, 좀 더 예. 길게 자주 뵙도록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사실 사실관계를 두고 이른바 장동혁 대표 당 지도부 쪽과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계속 다투는 부분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냈던 글 중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썼다는 글, 이 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보는 건지 한동훈 전 대표도 가족은 인정했어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쓴 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 윤리위 결정문에는 해당 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더 심하게 봤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제가 느끼는 생각은 예. 있는데 단언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뭐 미리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잘 모르고 제명했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세요. 예. 근데 최고위는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 제명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위의 결정을 신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만 결정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논란이 있으니까 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러면 최고위에 다 가져와라.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와라.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검증해보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그리고 잘 모르고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잖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그 장인인 진모 전 검사장님이 뭐 70년대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글 하나만 두고 보면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지인 땡땡이라는 글에 저는 정치에 무관심한 뭐 30대 예. 인데 그걸 가지고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지인 땡땡이라는 글이 30대라고 본인이 얘기한다. 예. 근데 그 글 자체를 실제로 진 땡땡이 썼는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진땡땡은 빼고 네, 사실 예, 앞서 예.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써니까 이건 명확하게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쪽을 그러니까 여쭤본 그 겁니다. 부분에 그건 명확히는 않다라는 핵심입니다. 거죠. 예. 이제 우리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핵심은 안철수 의원님이 얘기한 IP의 주소거든요. 예. 그럼 우리 집 안방에 있는 PC를 가지고 글을 썼으면 그게 내가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예. 최고위에서도 검증이 안 되면 이거는 수사로 가서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건강한 비판은 허용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익명 게시판에 가족들이 건강한 비판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명까지 가는 거는 제 생각을 물으시면 제명까지 가는 것까지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 건강한 비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국가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는 이것이 이루어진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가족들이 뭐 335 뭐 또는 예.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라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이란 이름이 쓴 글은 좀 심한 말들이 있지만 그건 동명이인이고 가족들이 올린 글은 사설, 칼럼 등에 대한 링크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거기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아니 근데 참 답답한 게요. 네. 왜 본인이 못 밝힙니까? 좀 아니 가족들이 썼다고 했어요. 아니 그거 외에 네. 우리가 그러면 다 가져다 놓고 이건 잘못된 거 빼고 사실인가 하고 이게 OX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그럼 이것이 O만 가지고 봤을 때 그 정도 징계가 적절한 것인가 저는 그 판단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왜 어떤 알지. 소명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이 부분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예, 예. 서울시당에서는 고성국 씨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서울시당의 윤리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서울시당의 판단이어서 제가 나중에 중앙윤리위 그리고 최고위원회까지 만약 제재가 결정되면 올라옵니다. 수석 최고위원인 신동욱 최고위원님은 고성국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요? 글쎄 그 부분 대단히 예민해서 예.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발언인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당의 평가도 있을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켜보겠다. 그 다음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징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공적인 과정을 저는 신뢰하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종종 나오셔서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도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